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도 중국을 가끔씩 이제 중공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러시아를 소련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만큼 저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전 지구상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안겨줬죠. 아픔도 주고, 스탈린 정권하에서는 러시아 국민들의 몇천만 명이라 했습니까? 중국도 문화혁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는 그 중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주 경직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중국은 지금 콰이콰이 혁신 이렇게 보고는 한번 관심을 갖고 읽어봤더니, 옛날에는 중국이 만만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천히.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이런 분야는 진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번 보니까, 국내 IT 업계 한 법인장은 삼성 폴더블 폰이 중국 화웨이 제품보다 결코 낫다고 자신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저는 이쪽 부분은 삼성이 훨씬 안전하게 아주 앞장서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네요. 실제 화웨이는 최근 2번 접는 폴더블 폰, 트리폴드 폰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출시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화웨이 등을 중심으로 출하된 폴더블 폰은 전년보다 370만 대 넘게 늘어 700만 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이 생산한 보다도 190만 대를 했네요. 3.6배 수준이다. 그 다음에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철강업계 한 현지 법인장은 중국산 품질이 과거에는 낮았지만 최근 몇 년간 기술력이 급격히 향상돼 이제 차이가 없다고 했다. 석유화학 업계 한 법인장도 중국 내에서 한국 대기업이 이름 모를 스타트업 규모밖에 안 된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코트라 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수출량은 9,120만 톤으로 1년 만에 35.2% 늘었고, 석유화학의 기초재료인 에틸렌 생산량도 5,174만 톤을 기록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경직되어 있고, 지금도 시진핑을 갖다 시황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또 집중력 있게 아마 이제 관리 가능한 게 또 그 체제가 그러니까 그 점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직원들은 필요하면 밤새우고 경영진은 빠른 결정. 인터뷰에 응한 중국 현지 법인장들은 중국 기업들의 빠른 혁신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비결로 유연한 근로체계가 바탕이 된 일이 속도를 꼽았다. 중국의 노동법상 근로기준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초과 근무는 월 최대 36시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보상만 충분히 해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법인장들의 얘기였다. 한 전자업계 법인장은 대부분 IT 기업은 저녁 11시에 퇴근하고 필요하면 주 15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 많으면 밤을 새우고 일이 없을 땐 길게 쉬는 유연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IT 업계 그쪽은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경험한 한 외국계 기업 법인장은 양국의 노조 문화가 경쟁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이 법인장은 경영 전략이나 제품의 일부 사양 혹은 직업 방식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한국에선 노조와 협상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지만 중국 근로자들은 이의 제기 없이 즉각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런 또 한국은 경영진이 노조와 협상하느라 진을 다 빼지만 중국에선 노조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0%라고도 했다.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또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근데 실은 이제 세계 각 나라 다 경쟁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 있는데, 한 자동차 업계 법인장에 따르면 중국에선 부지 투자비 등에 대한 직접적 정부 지원으로 많은 기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약 90%는 완성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정리된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남은 10% 기업이 사라지는 기업으로부터 기술이 축적된 고급 인력을 흡수하여 강력한 기업이 탄생한다. 물론 이제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데서 만약에 90%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직장 문제 같은 거 이런 게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뭐 중국과 똑같이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갖고 근로자들이 흔쾌히 서로 이제 그 동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좀 근로 시간도 유연하게,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요하면 조금 더 근무하고 또 일이 급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좀 더 충분하게 쉬는, 그런 거. 너무 우리나라는 그냥 중대재해법, 노란봉투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화 시켜버렸죠. 그러고 막 그냥 내가 어떤 회사에 취직해갖고 일을 하는데 회사가 내 회사고 내가 먹고 사는 진짜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노조하고 경영이라고는 원수끼리 싸우듯이 서로의 어떤 막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그런 부분이 너무 그 경직된 어떤 제도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옆에 중국이 더구나 또 덩치도 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만약에 이제 경제 부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중국에 밀리면은, 더구나 또 철없는 사람들이 무슨 헌법 3조를 고쳐갖고 북한의 영토를 갖다가 포기하는 그렇게 투국가 체계로 나간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깊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빨리 나서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